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상식 범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그 사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연히 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싫어도 깨닫게 된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로 옆에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좋을지 모르게 된다. 화가 나면서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해야 좋을지는 알 수가 없다. 다른 삶은 없다고 말하는 이에게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절망에는 다른 삶을 꺼낼 수조차 없어야 한다. 잦아지, 잦- 잦아드는 불씨처럼 타들어가는 숨이 마침내 다 꺼져갈 때까지 형체를 간직하고 있지만 이내 주저앉아 바스러질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 영혼에는 마치 성가신 아이와 같은 짐스러운 조급함이 달라붙어 있다. 그것은 쉬지 않고 자라나는 동일한 성질의 불안이다.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지만 아무것도 나를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 아름다운 것은 때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린다. 길을 걷다 들은 음악 한 곡이 혹은 절망의 끝에서 본 영화 한 편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훌라 선생님이 하와이를 하와이이라고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 멋졌다. 명예는 선생님의 훌라를 따라하는 것처럼 발음을 따라하고 생각을 따라했다. 제대로 따라하기엔 짧은 기간이었고 영원히 그 정도에 가닿을 수 없을 것 같아 슬퍼졌지만 그 슬픔이야말로 여행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연결되지는 못할 거라는 깨달음을 말이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버릇을 들여라. 언뜻 들으면 상대의 말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기분을 만들어낸 오해일 때가 많다. 상대방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개선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결을 깨달을 때 그 절박함으로 누구를 부른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말.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의 속뜻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결여다. 지금 선택한 길이 올바른 것인지 누군가에게 간절히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고민이 깊어지면 나는 내 얘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울 것 같다. 어딘가에 정말로 남이야 잡화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밤새 써 보낼 나도 밤새 써 보낼 고민 편지가 있는데 라고 헛된 상상을 하면서 혼자 웃었다. 어쩌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워서 불현듯 흘리는 눈물 한 방울에 비로소
눈앞이 환히 트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재능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 어떤 분야의 예술에 이끌리고 하고 싶고 하면 즐겁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분야 예술의 재능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확인이 필요 조건인 동시에 충분 조건입니다. 그 재능을 믿고 그 길로 가고 싶으면 거침없이 가십시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무언가를 믿기가 어려워진다. 누군가와 그 얘기를 나눌 수도 없게 된다. 바로 그 무렵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이란 항상 멀리 있음을 들어오고는 깨달았다. 누군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온전히 그의 몫일 뿐. 그 고통의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누군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 괴로워할 때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해도 그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며 바로 여기서 삶이 고독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사랑의 보호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관계를 포함하진 않는다. 관계의 시작은 말 그대로 걸음마의 시작일 뿐이며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과 걸음걸이와 보폭을 갖게 될지는 그래서 어떠한 생김새로 성장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시작은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모든 사랑의 사건들에 선뜻 관여하거나 이끌어주지는 않는다. 운명처럼 시작된 만남을 사랑하는 인연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는 있어도 사랑의 방향과 깊이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